1544년 조선의 11대 왕 중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는 성대했습니다. 수천 명의 상역군, 수백 명의 관리들, 그리고 슬픔에 잠긴 백성들, 왕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죠. 그렇게 중종은 한양 근처, 지금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정릉에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48년 후 그의 무덤이 열렸을 때 왕의 유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누가 감히 조선 왕의 무덤을 파헤쳤을까요? 그리고 왕의 뼈는 어디로 간 걸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단순한 도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 정릉 도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종, 조선의 11대 왕입니다. 그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왕이었죠. 형인 연산군이 폭정을 일삼자 반정 세력에 의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왕이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조광조라는 젊은 개혁가와 함께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죠. 부패한 구세력을 몰아내고 성리학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났습니다. 훈구파 대신들이 조광조와 살인파를 제거했고 중종의 개혁은 좌절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믿었던 신하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 고뇌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게 38년간의 재위 끝에 1544년 중종은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무덤, 정릉은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시대 왕릉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위, 조선 왕조의 정통성, 그 자체였죠. 풍수지리에 따라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고 수백 명의 석공과 목수들이 동원되어 수개월간 공사를 했습니다. 석실을 만들고 그 위에 봉분을 쌓았죠. 능을 지키는 능참봉이 배치되었고 수십 명의 군사들이 24시간 교대로 순찰을 돌았습니다. 왕릉 주변 1, 2 이내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능참봉은 왕릉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었습니다. 만약 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목숨을 건 책임이었죠.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신성한 공간. 그것이 조선의 왕릉이었습니다. 하지만 1592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요.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 일본군 선박 700척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은 200년 가까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전쟁을 몰랐죠. 군대는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고 무기는 낡았으며 장수들은 부패했습니다.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죠. 부산 진성이 함락되는데 하루, 동래성이 무너지는데 하루,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습니다. 선조는 4월 30일 새벽 급히 한양을 떠났습니다. 왕이 도망친 것입니다. 한양은 순식간에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궁궐의 문은 열려 있었고 노비들이 장례원에 불을 질렀습니다. 노비 문서를 태우기 위해서였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산으로 도망쳤고 어떤 이들은 집에 숨었습니다. 왕릉을 지키던 수호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능참봉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기나마 왕릉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도망칠 것인지. 대부분은 도망쳤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모두가 도망쳐야 했으니까요. 정릉은 텅 비었습니다. 처음으로 왕의 무덤이 무방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릉으로 향한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조선실록의 기록을 보면 도굴범들은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왕릉의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릉의 석실은 지하 깊숙이 있습니다. 봉분 및 수미터 아래죠. 그리고 두꺼운 돌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파야 하는지, 어떻게 석실에 도달할 수 있는지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었죠. 그들은 도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곡괭이, 삽, 지렛대, 밧줄,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밤을 틈타 그들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봉분의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을 것입니다. 너무 큰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요.
혹시 모를 순찰병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들킬 수 있으니까요. 한 삽, 한 삽. 땅을 파내려 갑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룻밤? 이틀? 아니면 일주일? 마침내 그들은 석실의 천장에 도달했습니다. 두꺼운 돌판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열 것인가? 지렛대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힘을 합쳐 무거운 돌을 옮겼을 것입니다. 돌이 옮겨지면서 석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석실로 내려갔을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둠 속에서 촛불을 밝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중종의 관이 있었습니다. 관 주변에는 부장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관, 옥대, 비단옷, 도자기, 그리고 금은 보화. 그들은 하나하나 챙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관까지 열었을까요? 관 안에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관을 열었을 때 48년 전 세상을 떠난 왕의 유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까지 가져갔습니다. 왜일까요? 1593년 봄,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본군은 평양에서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원군의 협공으로 후퇴했고, 한양을 되찾은 조선 조정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선조는 환도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왕릉 점검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왕릉들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라. 능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각 왕릉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정릉에 도착한 관리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봉분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급히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정릉이 도굴당했습니다. 선조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중종의 능이 파헤쳐졌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도굴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에 대한 모독이었고 왕조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더구나 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이것은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선조는 즉시 승정원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범인을 반드시 잡아들이라. 조사관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예조판서, 능참봉, 그리고 전문 관리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봉분의 한쪽이 크게 파여 있었고 석실로 내려가는 구멍이 뚫려 있었죠. 석실의 문이 열려 있었고 안을 들여다본 조사관들은 경악했습니다. 관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안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종의 유골이 사라진 것입니다. 조선의 왕이 나라를 38년간 다스린 군주의 뼈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조사관들은 현장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첫째, 부장품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금은 보화, 옥관, 옥대, 의복.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도굴의 목적이 금품 절취니까요. 둘째, 석실안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요. 도굴범들이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청소를 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셋째, 인근의 다른 왕릉들도 도굴당했지만 정릉만큼 철저하게 약탈당한 곳은 없었습니다. 건원릉, 헐릉 등 다른 왕릉들도 피해를 입었지만 대부분 부장품 일부만 도난당했고 유골은 무사했습니다. 유독 정릉만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굴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조정은 범인을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선조는 거듭 명령을 내렸죠. 반드시 범인을 잡아들이라. 포도청이 움직였습니다.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조사하고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가설, 일본군입니다. 전쟁 중이었고 일본군은 조선의 문화재를 약탈했으니까요. 실제로 일본군은 경복궁을 불태웠고 수많은 서적과 보물들을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왕릉도 약탈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일본군이 한양 근처의 왕릉 위치를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었을까요? 정릉은 한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고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더구나 왕릉의 구조를 알고
어디를 파야 하는지 아는 것은 조선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 조선의 도굴범입니다. 전쟁의 혼란을 틈타 금은보화를 노린 범죄자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시기 왕릉 도굴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질서가 무너진 사회에서 범죄가 기승을 부린 것이죠. 왕릉을 지키던 능참봉이나 수호군 중 일부가 배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왕릉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니면 왕릉 건설에 참여했던 석공이나 목수들, 그들도 내부 구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왜 유골까지 가져갔을까요? 금은보화를 훔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왕의 유골까지? 뼈에는 아무런 금전적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골을 가져가는 것은 위험만 증가시킵니다. 발각되면 그것은 영모죄에 해당하는 중죄였으니까요. 일반적인 도굴범이라면 금품만 챙기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가설로 정치적 음모설입니다. 중종시대에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1519년 기묘사화로 조광조와 살인파가 숙청되었고 1545년 을사사화에서는 윤임과 살인파가 또다시 제거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정적들의 복수일까요? 왕의 유골을 훼손하는 것은 왕에 대한 최악의 모독입니다. 혹시 중종을 원망하던 누군가가 복수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과 관련이 있을까요? 중종에게는 여러 왕비와 후궁이 있었고 많은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죠. 혹시 왕실의 누군가가? 네 번째 가설, 미신적 목적입니다. 당시 민간에는 왕의 뼈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약재로 쓰거나 주술적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을까요? 실제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왕의 유골이 미신적 목적으로 도난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조실록 26년 기록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정릉의 상태를 보고받은 선조가 크게 슬퍼하며 말하기를 이는 단순한 도적질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선조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왜 단순한 도적질이 아니다라고 말했을까요? 혹시 선조는 범인이 누구인지 또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고문하고 증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죠. 그리고 중종의 유골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왕조의 정통성이 흔들렸습니다. 왕의 무덤조차 지키지 못하는 나라.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죠. 왕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천명을 받은 자였죠. 그런 왕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유골이 사라졌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무덤이 도굴당한 것이 아닙니다. 조선 왕조의 정통성, 하늘의 권위, 모든 질서가 무너졌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의 무덤조차 지키지 못하는 나라라면 우리 같은 평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나라가 과연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선조는 정릉을 복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시 봉분을 쌓고 석실을 보수했습니다. 능참봉과 수호군을 다시 배치했죠. 하지만 유골이 없는 무덤, 그것은 진정한 무덤이라 할 수 있을까요? 빈 석실 위에 흙을 쌓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형식적으로 복구된 무덤은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임진왜란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합니다.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죽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신성했던 것들이 모독당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왕릉은 조선 사회의 질서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은 전체 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했죠. 정릉 도굴 사건은 바로 그 상징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집단 트라우마였습니다. 왕의 유골 실종은 조선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권위의 붕괴, 안전의 상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이런 트라우마는 세대를 거쳐 전승됩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사회가 보수화되고 더욱 엄격한 질서를 추구하게 된 것도 이런 트라우마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범인들은 왕릉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혼란을 계산했고 목격자가 없는 시간을 선택했으며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범죄는 내부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능참봉이나 수호군, 아니면 왕릉 건설에 참여했던 장인, 누군가는 내부 정보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명이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무거운 돌을 옮기고 석실을 파헤칠 수 없으니까요. 조직적 범죄였다는 것은 단순한 우발적 도굴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금품이었을까요? 복수였을까요? 정치적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4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중종의 유골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한복판 삼성동의 정릉에는 지금도 비어있는 석실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조선의 왕릉을 보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 아름다운 봉분 아래 석실이 비어있다는 것을.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전쟁은 무엇을 파괴할까요? 건물과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성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닐까요? 질서, 권위, 전통, 믿음. 전쟁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중종은 38년간 조선을 다스렸습니다. 수천만 백성 위에 군림했죠. 하지만 죽은 후 그의 무덤조차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죽어서도 웅장한 무덤에 묻히는 것. 그것조차 지켜낼 수 없다면 살아생전의 권력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권력의 허무함과 인간의 유한함을, 그리고 역사의 무상함을. 정릉은 오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둘러싸고 있고 잘 관리된 잔디가 봉분을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비어 있습니다. 400년 전 그 혼란스러운 밤에 일어난 일,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미스터리는 그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역사를, 인간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니까요. 정릉 도굴 사건,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미스터리. 그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